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추벽 증후군의 원인, 증상,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벽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릎 안에는 무릎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란 막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있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뼈에 이 활막 주름이 걸려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증상을 추벽 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단으로는 무릎을 촉진하게 되면, 만져보게 되면 무릎의 내측에 딱딱한 코드 같은 것을 만질 수가 있는 것으로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소염 진통제나 무릎 주위에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관절경을 이용해서 추벽을 절제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 추벽이 무엇일까요? 추벽이란 것은 우리가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릎 안에는 여러 개의 경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고 난 후 약 8에서 12주 때 이런 무릎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막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사라지는 현상을 아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아포프토시스가 다른 말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때는 손가락도 벙어리 장갑처럼 붙어 있는데요. 아포프토시스 혹은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해서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3일이 되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무릎도 태아기 때는 경막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경막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추벽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서 추벽이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50%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벽 증후군의 원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추벽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하중에 의해서 추벽이 염증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렬한 스포츠 활동,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장기간 쪼그려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단이나 등산을 많이 한다든가, 다섯 번째로는 약 5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다치고 나서 이 추벽 증후군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릎에 있는 추벽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설계골의 위쪽에 있는 상부 설계 추벽, 설계골의 내측에 있는 내측 추벽, 외측에 있는 외측 추벽, 그리고 설계골의 아래쪽에 있는 하부 설계 추벽이 있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를 내거나 정삭을 유발하는 추벽은 내측 추벽이 되겠습니다. 추벽이란 것은 일반인들에게서도 최대 50%까지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대부분 증상을 나타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벽 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딸깍딸깍 하는 연발음이 들리거나, 두 번째로 추벽 증후군이 심하면 이게 걸려서 어느 순간에 딱 걸려서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잠김 현상, 그리고 이 염증이 자꾸 심해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무릎이 삼출액이 차서 붓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주로 무릎의 내측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활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무릎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다가 무릎이 직접적으로 외상에 의해서 부딪히고 나서부터 추벽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축구나 스포츠 활동하다가 무릎이 뒤틀리는 현상, 스쿼트를 하면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를 많이 할 때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외상 때문에 무릎 안에 피가 고이고 나서부터 추벽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 무릎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박리성 골련골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만성 혹은 일시적인 무릎 안에 활액막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벽 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타다 보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계속 하다가 보면 추비액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리기를 너무 무리하게 오랫동안 많이 했을 때. 세 번째는 조정이라는 스포츠도 무릎을 상당히 많이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스케이트를 탈 때도 특히 코너링이나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추비액증후군이 계속 마찰이 됨으로써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에 관해서는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플리카 스터터 테스트가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의자나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서서히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면 추벽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툭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플리카 스터터 테스트고요. 두 번째로는 휴스턴 플리카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검시자가 환자의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구부렸다가 폈다 했을 때 뚝한 느낌이 있을 때 양성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틴 플리카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역시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검시자가 엄지손가락으로 슬개골을 내측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추벽이 대퇴골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이 환경에서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굴곡했다가 신전, 구부렸다 폈다 하다 보면 추벽이 대퇴골에 걸리면서 뚝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양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이라는 것은 대퇴골에 있으면 내측에 있는 활막이 주름이 지면서 두꺼워져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MRI 검사에서도 대퇴골의 내측에 추벽이 자라나와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이 있을 때 3대 치료 원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추벽이라는 것이 무릎 안쪽에 내측에 붙어 있는데 근력이 약해짐으로써 이 추벽이 뼈에 더 밀착이 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슬개골의 위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킴으로써 추벽과 무릎뼈와의 간격을 더 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함으로써 추비액증후군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딥스쿼트 같은 내측 추벽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이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이 있을 때 운동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벅지 힘주기 운동 혹은 Q-set exercise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릎의 위쪽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 거상 운동이 있는데요. 하지 거상 운동이라는 것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역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레그 프레스 운동. 네 번째로는 딥스쿼트가 추비액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미니 스쿼트라는 것은 무릎을 45도 이상 구부리지 않고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운동. 이것이 추비액증후군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걷기 운동이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뛰는 것은 추비액증후군에 좋지 않지만 하루에 약 30분에서 1시간 걷는 운동은 추비액증후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내 자전거가 있는데요. 실내 자전거 탈 때는 안장을 높여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서 타는 것이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비액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것이 추비액증후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비액증후군은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추비액증후군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무릎 안에 연골판 파열이 있다든가 인대 손상 같은 다른 병변이 있을 때 그 수술을 하면서 추비액증후군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